혹시 당근이세요? 라는 이 말, 아마 근 몇 년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성장한 문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전히 정착해버린 하나의 문화가 있죠. 중고거래요. 옛날과 달리 중고는 흠결로 인식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가치 있는 소비, 재활용 등 좋은 인식으로 자리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그 목적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중고 거래가 익숙했다고 해도요. 중장년층이 이 문화에 마음을 열었다는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예로 인터넷 쇼핑. 젊은 세대가 먼저 시장에 뛰어들고 부모님 세대가 후발주자로 마음을 연 순간부터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단 말이에요. 원래 인터넷으로 뭐 좀 산다고 하면 짝퉁, 사기 아니냐며 걱정하던 부모님들이 이젠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온라인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고거래도 마찬가지로 중장년층이 마음을 연 지금 완연한 주류 문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브랜드 당근인데요. 중고나라부터 번개장터 등 이 중고 시장에서 주름 잡던 회사들도 많았지만요. 결국 지금 업계는 당근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누적 가입자는 거의 4천만에 MAU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900만에 달한 수준이거든요. 국민 전체가 쓰는 이 카카오톡 MAU가 4,900만 정도 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당근은 사실상 우리나라 인구 절반,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로 치면 거의 대부분이 이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이런 당근이 돈을 쓸어 담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못 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좀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요. 23년도에 첫 흑자를 냈다고 하니까 문 열고 8년 만에 흑자였던 거예요. 누적 적자는 거의 1,000억에 달했었고 지금 내고 있는 흑자도 그렇게 눈에 띄는 성적은 아니니 사실상 2021년에 1,800억 투자받은 돈으로만 먹고 사는 중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심지어 기업 가치는 3조가 넘는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적자를 보는 게 말이 될까요? 당근은 도대체 왜 돈을 못 벌까요? 오늘 주제는 당근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근은 돈은 잘 못 벌고 있습니다. 왜냐? 당근은 다른 기업들과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사업이 폐쇄적이에요. 뭐랄까 모두가 넓혀가는 세상입니다. 비대면, 온라인, 세계화가 키워드랄까요? 아무튼 다들 손쉽게 지구 반대편의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면요. 당근은 유일하게 좁혀가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 지역 반경은 로컬, 동네죠. 이건 사실 당근의 시작부터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2010년대 판교 테크노밸리가 한창 성장하던 와중 IT 관련 물품의 직거래를 위해 생긴 앱 판교장터, 그 시초입니다. 지금처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던 앱도 아니었고 직장인 전용 앱 같은 느낌이라 블라인드랄까요? 회사 이메일로 인증해서 로그인하는 시스템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 회원들 말고도 인근 거주자들한테 문의 전화가 계속 오는 바람에 아예 동네 플랫폼으로 그 성격을 바꿔버립니다. 동시에 이름도 바꾸는데요. 당신 근처에 라는 뜻을 담아 원래 그냥 당근이라고 짓고 싶었다고 합니다만 진짜 채소라고 인식될까봐 마켓을 붙여서 당근 마켓으로 런칭했다고 해요. 그러면 왜 굳이 마켓을 안 붙이려 했느냐? 의외로 당근 측에서는 자신들을 중고 거래 앱이라고 인식하지 않아요. 회사의 방향성 자체가 중고 플랫폼이 아니라 로컬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충분히 자리 잡은 시점에 원래 하고 싶던 대로 마켓이라는 말을 뺀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당근의 수익화에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용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앱 내에서 중고 거래뿐만 아니라 구인구직, 동네 가게 탐색, 커뮤니티부터 쇼폼까지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당근이 원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말인즉 당근은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근은 폐쇄적이고 오랜 기간 적자를 봐왔다고 했죠. 그런데 이게 강력한 한방을 보는 이런 일보 후퇴로 보이는 게요. 당근은 적자를 보는 와중에도 오히려 해외까지 진출했어요. 2019년 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영국에서 시작, 캐나다와 미국, 일본 등 600에 달하는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즉 다양한 지역에 서비스를 퍼뜨리고 충분한 사용자가 모였다 싶으면 한 번에 팡 터뜨릴 만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아니면 이 한방은 아니라도 점점 서비스를 하나씩 추가하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당근 없이 살 수 없도록 당며들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미래를 도모하고 있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는지가 관건일 텐데 저는 우선 핵심적인 한 가지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뭐가 됐든 당근페이를 이용하게 해서 수수료 이득을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괜히 네이버, 카카오부터 쿠팡, 배민, 오뚜기 등 기업들이 이 기업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비자가 한 번만 그 결제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으면 해당 플랫폼에서 더 자주 소비할 뿐만 아니라 그 수수료까지 모두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근의 사업 모델은 누가 뭐래도 중고거래잖아요. 그것도 로컬, 동네 기반의 중고거래죠. 즉 직거래, 대면이라는 거예요. 과거 중고나라나 번개장터에서 이 페이를 사용했던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사기가 성행했거든요. 비용은 지불했는데 물건이 안 오거나 엉뚱한 쓰레기가 올까 걱정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반면 당근은 어떤가요? 이건 당근의 가장 큰 성공 요인이기도 한 건데, 대면 거래를 주로 하게 되면 결제 시점과 물건을 받아보는 시점이 같다는 겁니다. 그냥 만난 자리에서 계좌로 송금하면 되니까 페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당근페이를 사용하게 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느냐, 여기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뉠 거라 전망합니다. 먼저 동네 사람들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서비스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기존 앱들의 역할을 모두 흡수한다는 건데요. 이를테면 동호회 가입 서비스, 소모임, 공간 대여 플랫폼, 아워플레이스, 빠르게 전문가나 기술자가 필요할 때 쓰는 숨고, 이 모든 게 사실 동네를 기반으로 할 때 더욱 빛을 발하는 서비스거든요. 특히 동호회라든지 청소업체나 배관, 전기 이런 부분들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부가가치가 커지기에 당근이 최적화된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실 이 부분이 당근의 가장 무서운 부분으로 자리할 것 같은데요. 광고입니다. 실제로 당근이 8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된 것도 이 광고 사업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3년간 광고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이 122%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광고는 지금도 이미 잘하는데 무슨 뻔한 소리 하냐 라고 하신다면요, 아직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광고법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도 당근만 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동네에서 어떤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데이터요. 사실 어떤 권역의 소비 습관은 중고 거래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당장 강남구의 당근 판매 목록과 지방의 판매 목록이 다르듯 일반 소비보다 더욱 적나라하게 동네가 드러나는 게 중고 거래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이 소비 습관을 활용해서 어떤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는지 등을 분석해서 지역별 유망 업종이나 입점 위치 등을 분석해주는 일종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또 한 번 꼬아서 생각해보면 특정 지역의 특정 품목을 노출시키는 광고도 기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개발자를 위한 손목 부담을 줄여주는 키보드가 있고 여름철 농부를 위한 밀짚 모자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기존 네이버나 카카오, 인스타, 유튜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털 메인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개인별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됐잖아요. 당근의 경우엔 키보드는 판교에, 밀짚 모자는 농촌 지역에만 노출되도록 광고를 기획하는 게 가능할 거란 거죠. 그리고 이런 광고 집행을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물론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저는 이런 이유들로 당근이 우리나라 신흥 기업 중 거의 유일하게 세계적으로도 성공할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미래 말고 현재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점유율은 점유율인데 실제 당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사실 당근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주 사업 모델이 중고라서인데요.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무료 나눔이라고 나눠주는가 하면 이미 엄청나게 저렴하게 내놨는데 무례할 정도로 내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반면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쓰레기 배출량이 아무래도 줄지 않았나 하는 건데요. 사실 통계청 자료로는 크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버려지는 시기 자체가 늦어졌다 뿐이겠죠. 다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근 몇 년간 중고거래가 성장하는 동시에 C커머스, 테무나 알리 등 중국 제품이 국내에 대거 유입됐단 말이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 쓰레기 배출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건 분명 당근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 이용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당근 거래를 하는 김에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 한 가지씩 여쭤봤습니다. 혹시 당근 쓰시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셨어요? 일단 돈 절약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쓰레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럼 혹시 진상 중에 어떤 케이스가 기억에 남으시나요? 갑자기 밤늦게 연락이 와가지고 당장 거래 가능하냐고 한 분이었었는데 네. 거래는 잘 됐거든요. 네. 신발이었는데 하자 부분이랑 다 직접 확인하시고 심지어 신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틀 뒤에 연락이 와서는 갑자기 환불해달라고. 환불을요? 네. 근데 뭔가 느낌이 딱 봐도 하루 급하게 신고 환불하려는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들 좋은 점, 나쁜 점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단점이 더 임팩트가 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럼 여러분들께도 질문 드릴게요. 어떤 부분이 좋아서 당근 이용하시나요? 그리고 재밌는 진상 사례가 있으신가요? 당근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 발전하면 좋을지까지 댓글에서 이야기 나눠보면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브랜딩 스튜디오 텔리오월드에서 운영 중입니다. 브랜드를 운영하시는 분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포트폴리오와 이메일 주소는 영상 더보기란에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